유지상 군도 참석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시네요. 방금 일어나갖고 지금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중입니다. 젊은이들 시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서 기다립니다. 강진환 대표님 아직 준비가 안 되셨는가? 그러면 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입장한 순서대로 공윤수 원장님, 유 대표님, 강기남 대표님, 그리고 저 이런 식으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어려가지고 따로 올리지는 못했고요. 지금 바깥에 좀 기묘한 일이 있어서 제가 책 소개만 하고 털어놓고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소방 위에 그 소방 있잖아요. 그게 지금 터질랑 말랑 물이 새고 있어서 예. 불안해서 지금 가긴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읽은 책은 요거 예수로 기도하기 요 책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내용에 이제 잠깐 했는데 지난주에 한 것도 소개를 하려다가 지난주에 하질 않아서 이제 하지는 못했고요. 요거는 우리 김동일 목사님이라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지난번에 예수로 성경 읽기 1편의 예수, 두 번째로 예수로 기도하기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올렸는데요. 요 기도하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그 기도에 대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자칫 기도 어떤 구절 한 구절을 잘못 뽑아서 그거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들이 잘못 해석하는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뤄놨고요. 기도의 중요성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나눴는데 일단은 기본 제일 중요한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눠놨고요. 그 외에 우리 보통 뭐 우리 한국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또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고 또 우리가 기도를 보통 할 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뽑아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구를 쓰잖아요. 그 기도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성경을 잘못 인용한 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그 쉽게 적었으면서 또 굉장히 어떤 신앙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IVP에서 나왔는데 상당히 그 목사님이 또 조금 있으면 또 온라인으로 또 강의도 하실 건데요. 그때 한번 같이 가능하면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그 느끼는데 이 통성기도 한다 할 때 반대로 성경 구절 인용하고 이렇게 통성기도 하는데 그 도움이 좀 될 그런 책으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유 대표님 부탁합니다. 예. 강윤환 대표님이 먼저 올리셨는데 들어온 순서라 그러셨으니까 들어온 순서라고 하셨으니까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 제가 읽은 책은 기억을 찾아서라는 책인데 예 근데 에릭 캔델이라고 하는 분 저기 자서전이에요. 그러니까 자서전은 자서전인데 읽다 보니까 이게 자서전이 아닌 거예요. 확실하게 자서전인데 내용이 이분이 이제 과학자시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지금은 95세세요. 책 쓰신 건 85세에 쓰셨고 예 근데 이제 노벨 생리상 그다음에 의학상 요런 거 이제 쭉 이렇게 받으시고 하신 분인데 근데 책 내용이 이분 딴에는 이제 막 이렇게 재밌게 쓰신다고 쓰셨는데
전문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자서전을 읽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분야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이 구분이 도통 안 갈 정도로 그래가지고 딴 책은 좀 이해가 안 가도 천천히 읽으면서 이해를 다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얜 노력을 했는데도 반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어쩌다 읽게 됐냐면 예전에 한번 처음 좀 오래전에 이거 읽으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읽다가 너무 머리 아파서 그냥 덮었었거든요. 근데 그 아내하고 여기 옆에 그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공원을 나갔더니 비 온 다음이어서 그런지 그 민달팽이 있잖아요. 그게 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딱 보니까 이 책 생각이 다시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기억에 대한 요거를 연구하실 때 쓰신 게 바다 달팽이 군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군소. 예, 그런 그 바다 달팽이를 갖고 이걸 연구를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도 많고 요즘 머릿속 좀 복잡한데 마저 읽자 그래가지고 예, 마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 뭐랄까 보통 우리가 과학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참 거의 모험가 수준에 가깝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면서도 균형을 잡으려고 되게 노력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가지고 예, 마음에 드는 대목을 조금 이제 뽑아가지고 했는데 이분은 과학적 문제를 선택을 요걸 하시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문제가 오랫동안 나를 사로잡을 새 영역, 그걸 열어줘야 되는 거, 그거에 대한 걸 선택하고 장기적인 거, 장기적으로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한다. 예, 그리고 다른 분야하고 2개 또는 그 이상의 분야하고 경계선에 있는 분야를 좋아한다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경계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분은.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뭐 화학 쪽이나 이런 쪽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생물학 쪽 있잖아요. 예, 그쪽 관련된 거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 계신 분들 때문에 그런데 함께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때문에 그런데 의약품 있잖아요. 의약품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들 치료하는 치료 현장 이런 부분들이 다 엮여 있고 뒤쪽에 가서 이제 약간 전체를 조망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요쪽 넘어가게 되면 양자역학 그쪽하고 연결되는 의식의 문제 있잖아요. 우리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건드리는 정말 그야말로 요분이 이야기하시는 이런 경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뤄놨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분이다. 정말 그런 생각하면서 읽었고요. 읽으면서 보니까 일단 이제 제가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한 부분은 제 기억 자체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분이 기억 자체가 어떻게 단기 기억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요게 다시 현실에 나와서 판단이라든가 이게 다시 되돌아오는 과거 기억이 어떻게 반추가 되고 그게 영향을 미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적인 영향이나 신체적인 거 요런 것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제 왜곡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적합하게 다시 기억이 불러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다뤄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동안은 자꾸 이제 뭐랄까 어떤 경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그냥 제가 묵삭을 하는 쪽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외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또는 몸의 상태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뒤바뀔 수 있는지 영향을 받는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아예 안 했던 건 아닌데 그래서 제 기억을 돌아보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분 나이를 딱 봤더니 내가 너무 일찍 정리하고 들어앉았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택도 없는 나이 같고 지금 이런 거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다시 정리하고 조금씩이라도 다시 나아가는 거, 예, 요거에 대해서 해놓은 것도 없이 너무 게으를 계획을 세웠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서 너무 이 느끼는 게 많았던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기억이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을 얘기하는데 단기 기억을 잘 못하면 치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오래된, 이분이 벌써 95세니까 85세 때 쓰셨다니까 그 오래된 기억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쓰셔서 이 우리들에게 좋은 제안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강진남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추석 모두 잘 보내셨죠? 네, 네. 다 건강한 모습, 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우리 유영진 대표님께서 지금 발표하신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어저께 기사를 쓴 게 노벨 그 생리의학상 받으신 분, 시몬 시카구치라고 일본 분인데요. 그분에 대해서 요즘에 노벨상을 미국 분하고 해서 두 분이 받아서 그분에 대해서 썼는데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퍼펙트 워크라고 이 책인데 이 책에서 중국 분인데 그분이 그 베이징 대학의 디테일 거기 센터장이면서 칭화대 그 비즈니스 스쿨에 MBA를 받았는데요. 그 중국에서 10대 그 우수 교육 경영 코치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의 10대 교육가로 선정됐대요. 근데 그때는 옛날에 제가 이거를 읽었을 때는 2014년도였는데 그때 읽었을 때는 직원들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 일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옛날에 이렇게 일을 했었지.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읽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쉬면서 다시 보면서는 그거를 저에게 이렇게 그 글들이 나에 대한 이야기네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읽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열심히 그 말하기 전에 또 잊혀질까봐 우리 유영진 대표님을 은퇴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앞서 그 기억을 찾아서 쓰신 그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김영석 교수님은 105세예요. 그리고 유영진 대표님 같은 분은 그분 못지않게 하실 일이 너무 많은 분인데 늘 은퇴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그런 말을 안 하시는 왜냐면 저희같이 그 이영진 대표님이 정말 필요한 멘토가 필요한데 자꾸 그만둔다 그러시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겠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라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산자이라는 말이 모조품 약간 비하되는 단어인데요. 그럼 부족함은 그 결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는 공급업체가 원하는 니즈에 맞게끔 품질 향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를 뭐 그냥 자신한테 자기한테 많은 걸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장에는 사고방식을 바꿔라라는 거는 아내를 내용을 읽어보면 섬세하게 모든 것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장은 잘못된 습관에 대한 건데 방심하지 마라.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3장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는 성과는 내가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즉 나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공원장님이라면 서비스업이니까 뭐 친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고 그리고 그 4장에는 일을 지배해라라는 거는 현장에 일이 있다. 그리고 질서 정연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고요.
5장에는 결점을 지어 나가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자꾸 노화되고 늦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걸 조금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6장에는 조직 문화에 대한 거, 혁신, 뭐 이런 여기에는 뭐 마케팅 품질에 대한 거를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또 사회, 조직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나의 역할을 잘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거 저는 이번에 느꼈던 것 같고요. 어쨌든 1%의 차이가 그 100%의 그 다른 결과가 나온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책에서 많이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 같고, 그때는 몰랐는데 이번에는 이 책은 한번 지쳐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추천해 보고 싶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완벽주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퍼펙트 워크 좋은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이상군 부탁해도 될까요? 지상 유지상군. 요즘 저희 집이 모기 때문에 난리거든요. 근데 방금 눈앞에 보여갖고 그거 잡아갖고 손 씻으러 갔대요.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너 캠 안 나온다. 나오죠? 나왔다. 예.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책은요.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잘 보이십니까? 짠.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책은요. 죄와 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제가 림버스 컴퍼니라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림버스 컴퍼니 게임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로자라고 불리는 캐릭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얘가 스토리 대충 두 번째 장이라고 할게요. 거기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요 스토리 자체가 되게 어중간하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되게 완성도가 낮게. 그래가지고 다른 캐릭터들은 와, 이 스토리 진짜 재밌다. 원본은 도대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여기에서는 뭐지? 약간 똥 싸다 끊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찾게 된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길이가 되게 길었어요. 장편 소설이더라고요. 괜히 찾은 것 같긴 한데 장편 소설이어가지고 읽는데 꽤나 고생을 했어요. 일단 주 스토리는 여기 라스콜니코프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이름을 로디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니코프라고 합니다. 짧게 로디아라고 할게요. 로자. 한국에서는 이거를 발음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로자 혹은 로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사람이 자신이 그 노파를 주게 됩니다. 얘가 좀 나쁜 일을 했었던 노파예요. 전당포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얘가 살인을 저지르고 어찌저찌 그 잡으러 오는 사람들도 다 피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여기에서 계속 자기 변호를 합니다. 난 이래서 살인을 저질렀던 거고 난 이래서 괜찮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소냐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소냐가 계속 이 주인공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상을 전파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하면서 이 주인공이 자수를 할 수 있게끔 하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끝납니다. 어찌 보면은 주 스토리는 되게 짧고 그리고 주제는 하나로 계속 쭉 이어가는데 근데 요 사이에서 약간 뭐 자기 변호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들 이야기에다가 게다가 여기에서 나오는 그 심리 묘사가 그게 줄을 이뤄가지고 생각보다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뭐 해설이 요렇게 저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거를 다 얘기해드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게다가 이해를 시켜드릴 만큼 제가 설명을 못해요. 저도 잘 이해를 못했고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한 60% 정도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한 것까지만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 주인공이 자기 변호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래서 괜찮다 저래서 괜찮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후반부쯤에 가면은 자신의 논리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이게 맞나 싶게 한마디로 자신 자체에서 모순을 느끼게 되는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네. 설명해드리기가 정말 힘들군요. 근데 이거 읽어보시면은 진짜 재밌습니다. 물론 주제가 막 살인이어가지고 약간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추리소설 막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범인 위주의 그런 스토리라 가지고 흥미롭습니다. 어우 설명 너무 못하네요. 질문 있는데요. 예. 그 아까 공유하는데 우측에 게임이었죠? 예. 거기 IQ 155라고 돼 있던데 그게 왜 들어가 있어요? 저거는 과대 광고예요. 저거 유명한 과대 광고, 가짜 광고이기 때문에 저거 사람 속이는데 도 같은 게임이거든요. 실제로 저런 내용 게임에 1도 없습니다. 저거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유지상 님이 지금 발표한 게 그 톨스토이의 그 죄와 벌, 이 책에 대한 원본 책을 읽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걸 게임화로 된 그 책을 읽으신 거예요? 이걸 원작으로 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의 스토리를 읽고 원본 소설을 읽으려고 한국어로 번역이 된 거를 봤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경로가 그렇게 됐습니다. 네네. 예. 게임 같은 걸 보려면 어떻게 보는 건지 난 나이가 들어서 모르겠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를 몰라가지고 그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게임을 사는 거죠. 게임 무료입니다. 그 게임은. 무료.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요.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한번 오늘 확인 좀 해봐야겠다. 저번에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유지상군 덕택에 게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공유하고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오래된 소설이 아니라 산문집, 에세이인데요. 그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분, 그 동물농장이나 1984 이 소설을 쓰신 분이 조지 오웰인데 그분이 에세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중에 29편을 이 한중이라는 분이 편집을 해가지고 이걸 발간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쓰는가는 이 책에는 29편의 에세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작품을 이 책의 제목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 글은 1930년대부터 1940년대 말까지에 걸쳐서 쓰였기 때문에 지금 하면은 80년 전
이때 쓰여진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읽어도 아주 이 여러 가지로 도움되는 그런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편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발표된 순서대로 이렇게 썼고 이 첫 시작은 스파이크고 끝나는 건 간디에 대한 소견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웰이 이 책을 통해서 이 비판적 개인이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이렇게 살아온 자신에 대한 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그 버마의 식민지에서 태어나 가지고 영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첫 직장이 식민지 경찰로서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식민지 경찰 생활이 안 맞은 거예요. 그 생활의 죄책감 내지 제국주의 본성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걸 이제 사표를 내고 다시 영국에 들어와서 이 밑바닥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스페인 내전에 참전을 또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프랑코 총통이 이 정권을 잡게 될 때에 거기에 맞서서 투쟁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쓰는가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되는 동기를 여기에 이제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이기심이다. 그러니까 똑똑해 보이고 싶은 욕구라든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싶은 욕구, 또 사후에 기억되고 싶은 욕구, 이 어린 시절 자신을 푸대접한 어른들에게 안갚음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미학적인 열정, 그러니까 예부색의 아름다움이나 낱말이나 그것에 적절한 배열이 갖는 묘미에 대해서 쓰고 싶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충동,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을 알아내서 그것을 후세에 를 위해 가지고 보존해 두고 싶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목적, 이게 세상을 특정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욕구, 특정 사회를 지향하며 남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분은 좌파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예술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그 자체도 정치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글을 쓰는 것은 정치적인 글쓰기를 예술로 만드는 일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태도에 대해서 좋은 산문은 유리창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독자들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삶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지 오웰은 1903년에 벵골주 모티하리에서 하급 공무원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영국의 이튼 스쿨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포기하고 이 버마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미얀마에서 대영제국 경찰로 근무를 하면서 제국주의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작가 수업을 위해서 파리로 와가지고 불황자 생활 자발적으로 노숙자를 한 거죠. 그래서 전체주의를 혐오해가지고 스페인 내전에 참여도 하기도 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5년에 동물농장, 그리고 1948년에 1984라고 하는 책을 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죠. 그런데 이 47세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 발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 참 예리한 통찰력이나 또한 그 자기 자신을 그대로 노출하는 정직함이 참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30년, 40년대 썼으니까 지금으로부터 70년 내지 90년 전에 쓰여진 그림이다마는 현 시대와 너무나도 적절한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독자들이 읽어도 전혀 이 옛날 글 같지 않는 그런 글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오엘은 인간의 모순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에 환멸을 느끼는 대신에 그걸 인정하고 직시함으로 해서 작품 속에다 그걸 표현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에 반대하고 민주적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좌파 내부 이성과 순진한 믿음에 대해서도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글쓰기는 철저한 현실성과 예술적인 서정성의 결합이 돋보이는 겁니다. 이 책을 읽고 저도 글 쓸 때 좀 진솔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휴 지났으니까요. 이제 다시 생활에 원복해서 즐거운 나날 되시고 주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